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 전기택시의 단점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장점을 얘기 드리니까 아니 전기택시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닌데 왜 단점을 얘기 안 하냐? 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컨텐츠 찍고 좋죠. 그래서 단점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타시는 분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LPG와 전기택시 중에서 고민하지만 LPG 쪽으로 마음이 조금 더 기운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LPG를 구입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씩 쭉 얘기해보죠. 일단 ICCU, 이게 가장 문제죠. 언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나타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가스 경우에는 예방 정비도 가능하고 웬만한 문제는 이미 기사님들이 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하고 대략 예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예방 성격에서 미리 수리를 하거나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도 기간이 길고 요즘에는 또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ICCU 문제는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죠. 장 보러 가거나 출퇴근을 하거나 그러다가 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차 띄워서 견인해서 넣어놓고 내가 일 보고 나중에 찾아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차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이게 들어가서 다음날 바로 나오면 그나마 그날 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라고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2일 3일 걸려도 우리가 하루에 25, 30만 원 찍는다라고 하면 2일만 해도 50만 원 돈 이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ICCU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장 난다는 것. 두 번째, ICCU로 인해서 정비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문제죠. 그리고 택시는 대차가 안 렌트카 같은 것들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영업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히 택시 입장에서 ICCU는 참 문제다. 근데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됐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가장 크다. 그리고 이걸 전기택시 타시는 분들은 조언을 드리면 올해 겨울에 별일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봄가을보다는 겨울에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한 11월 정도가 되면 차에다가 두꺼운 코트 있죠. 따뜻한 두꺼운 코트를 둘둘 말아서 주머니 같은 데 넣어서 트렁크 구석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예상 못하는 위치에서 고장이 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정비업소까지 앞에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정도로 배터리가 남아있다. 그러면 다행이죠. 근데 그 거리가 안 돼서 견인을 해야 되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카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있는 동안에 전기는 사용 가능한데 그 시간이 끝나버리면 진짜 우리가 전기 못 쓰는 상태에서 그러면 추운데 있어야 돼요.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런 예상 못한 상황에서 추워서 벌벌 떨면서 차에서 대기하는 분들도 ICCU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꼭 11월 정도가 넘어가면 차에 두꺼운 코트나 그런 것들 하나 넣어 두십시오. 우리가 일할 때는 그렇게 두꺼운 거 안 입잖아요. 그래서 저도 차에 갈 때 그냥 편하게 얇게 입고 겨울에도 가거든요. 그 차까지 가는 동안에만 잠깐 추우면 되지. 요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 ICCU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미 전기가 떨어졌고 대기해야 돼. 추워. 그러면 막 추운데 벌벌 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대비하시라. 자, 그 다음은 겨울철 주행거리가 짧아져서 일하다가 충전해야 된다. 충전 시간이 길다. 우리가 연료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가스는 없습니다.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어디든 충전소에든 웬만한 데 다 있고 도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손님에게 잠깐 양해를 구해도 되죠. 손님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한 1,000원 정도 요금이 덜 나오게 한 2,000원 정도 요금이 덜 나오게 미리 종료하겠습니다. 가스 충전 잠깐만 하고 가도 될까요? 양해를 구하면 웬만한 손님 네 지나가다가 하고 가시라라고 하죠. 그 시간 길어봤자 3, 4분이고 그럼 요금 1,000원, 2,000원 빼주면 좋아하니까 문제가 될 건 없죠. 정말 급한 출퇴근 시간 아닌 다음에는. 근데 전기택시는 문제가 이게 최소 시간이 한 30분 이상은 충전을 해야 돼요. 웬만큼 가려면. 근데 아주 소수의 차량들 정도를 제외하면 웬만한 차량은 이제 겨울에 한 8시간 넘어가면 애매해요. 주행 가는 거리 남아있는 게. 겨울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매우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은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에 내가 따뜻하게 일을 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히터 많이 틀고 열선 켜놓으면 그냥 버튼을 누르면 주행 가는 거리가 뚝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쓴다라는 걸 계산하고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쫄려서 히터 낮게 틀고 열선 시트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사님들도 계시죠. 그 정도로 주행거리 만약에 원래 짧은 전기차면 진짜 불편합니다. 긴 것들도 겨울철에는 많이 짧아지고 그래서 일이 끝나갈 때쯤 되면 이게 코를 마구잡이로 잡기가 좀 애매해요. 상황 보고 내가 지금 주행 가능한 거리인지를 감안해야죠. 그리고 충전하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스차는 어차피 그런 일은 없지만 가스차는 언제든지 코를 뜨면 잡을 수 있죠. 근데 충전을 하는 중에는 웬만큼 차면 괜찮은데
우리가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충전하러 가거나 충전 이제 초반에는 콜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끔씩 콜을 보고도 못 잡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충전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기사님들 한 2시간마다 내려서 운동하고 한 5분 10분 열심히 걷고 좀 근력 운동하고 타시면 다들 건강이 좋지 않겠습니까? 뚱뚱한 기사님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쉬운데 그거 왜 안 해요? 우리가 생각처럼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아예 집밥이 있고 완벽하게 나는 나올 때 완충 90%든 아예 100% 충전해버리는 기사님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완충 상태에서 나와서 딱 그 배터리 이제 거의 다 써가는 그 정도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온다. 그리고 집에 왔을 때 나는 무조건 충전 자리가 있다. 자,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좀 고생하죠. 그리고 집밥도 이제 문제예요. 제가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새벽에 한 1시, 2시에 들어와도 전기차 충전 자리는 남아 있었어요. 아파트에. 그래서 오히려 일반 자리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전기차 충전 자리는 남아 있어서 그냥 충전하면서 주차 자리도 쉽게 얻는 그런 걸 경험했는데 올해 보니까 이제 저도 다시 올해 이제 전기차를 사려고 준비하면서 퇴근하는 시간에 일부러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쭉 지나오면서 보는데 자리가 없어요. 한 10시, 11시 지나가면 이제 자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기차가 계속 빠르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단순히 그냥 아파트니까 낮에 가서 보고 자리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일을 하는 시간과 맞춰서 퇴근했을 때 꼽아놓고 출근했을 때 이제 타고 나가는 그 상황에서 퇴근했을 때 무조건 자리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평범하게 저녁에 좀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파트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집밥이 있으니까 난 돼. 이게 아니고 집밥이 있더라도 내 시간에 맞춰서 무조건 자리가 있는지 그게 아니면 결국 우리가 일을 하다가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어떤 기사님들이 있냐면 전기차 충전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 어거지로 세워놓고 그 차가 다 되면 뽑을 수 있는 차량들은 그냥 전기 충전 코드를 마음대로 뽑아서 자기 차에 충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재물 손괴 이런 걸로.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곤란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택시를 사실 분들은 꼭 자기 아파트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마음 놓고 자기가 불안하다. 이건 화재로 인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전기 택시를 초반에 샀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우리 차가 조용하고 시동 없이 대기가 가능하고 전기도 사용 가능하고 뒤쪽에 2열 시트를 눕히고 거기에 뭐 깔면 편하게 좀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아주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그걸 안 했냐? 그래서 택시 대기장에서 그냥 2열 시트 폴딩 해놓고 거기에 누워있기도 했어요. 누워서 쉬기도 하고. 참고로 그 아이오닉 5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유튜브 하니까 기사님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저거 화장터다, 셀프 화장장이다, 장례식이다, 뭐 그런 식으로 기사님들이 조롱을 하시니까 이게 그런 일이 없으면 놀리시더라도 저 신경을 안 쓰겠죠. 근데 실제 그런 일들이 있죠.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충돌 후에 화재가 발생해서 기사님들이 안타깝게 운전석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있었죠. 최근에 그 근처 제가 일하고 있는 그 근처 지역에서 역시나 충돌 후에 화재가 발생했고 기사님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2열에 폴딩 해놓고 아니면 뭐 차가 편하다고 해서 의자 시트 펴놓고 마음대로 편하게 자기가 뭔가 찜찜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게 어떻게 했냐면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 나와버리면 안에서 운전자는 기절하니까 대응을 못해. 그럼 밖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문손잡이가 이렇게 잠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밖에서도 도움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손잡이가 매립형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내년부터 신차는 무조건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위급 상황에도 바로 열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쉴 때 어떻게 했냐면 차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완전 턱 잠그는 게 아니고 가까이 그냥 문을 붙여놓고 살짝 열어놓고 잤어요. 무서워서. 나도 무섭고 어떤 위급 상황에서 그냥 진짜 의식 없는 상황에서 문이라도 그냥 밀고 바로 썰어져서라도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기사가 보고 문이라도 열어줄 때 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어놓고 잤죠. 그 정도로 이게 머리에 한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니까 화재에 대해서 계속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 때까지도 떨쳐지지가 않아요. 왜? 계속 지금도 계속 전기택시 화재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니까 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기택시 사는 거 저는 LFP입니다. 화재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한국에서도 그 차량, 뭐 테슬라 같은 LFP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 타이어 인치가 전반적으로 커요.
근데 택시는 솔직히 타이어 인치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한 17인치, 18인치가 좋은데 이게 좀 상급 차량들은 19인치 혹은 20인치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치가 크면 연비도 안 좋고 승차감도 안 좋고 타이어 가격은 비싸고 최악이에요. 근데 뭐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한참 막 전기 택시가 없었을 때 있잖아요. 아무거나 나오는 거 그냥 막 사다 보니까 막 20인치 쓰는 택시 기사님들도 꽤나 계시죠. 요즘에는 이제 EV3나 이런 것들에서 17인치 때도 있으니까 사실 택시는 그냥 17인치 정도가 가격도 싸고 승차감도 물렁물렁한 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 차량으로 가면 전기 택시가 타이어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오히려 안 좋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전기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이걸 경험해요. 처음에 이걸 모르고 서비스 센터 가기도 하는데 요걸 알아두십시오. 미끄러운 바닥 있죠. 여기에서 전기 택시는 70에서 80% 구간은 회생 제동 장치, 그러니까 모터와 감속기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심에서 가다가 서는 과정에서 오히려 배터리를 충전해서 도심 구간에서 운행이 전기 택시는 주행 가능 거리가 더 길어지는 형태예요. 택시와 180도 반대로. 근데 이 모터와 감속기를 통해서 회생 제동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이 구조에서 아직 ABS를 완벽하게 쓰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과 접지력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 되면 차가 이 회생 제동 말고 물리 브레이크로 바꿔버립니다. 그 타이어의 안쪽에 있는 디스크와 패드, 이 물리 브레이크를 바꿔버려요. 근데 그 사이 잠깐의 짧은 순간에 회생 제동과 물리 브레이크 전환 사이에 차가 갑자기 확 나가버리는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전기 택시 타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고장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요즘 차들은 이게 좀 적어졌겠죠. 근데 5 탈 때만 하더라도 뭐 서울 같은데 그 과장이 철판 구간 있잖아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아니면 횡단보도에 두껍게 이렇게 바닥에 칠해져 있는데 그게 조금 오래된 지역에 이제 코팅이 웬만큼 좀 벗겨져 있는 그런 곳들, 그런 곳에서 비 온 날, 근데 거기에서 브레이크 잡으려고 조금 과하게 잡으려고 하면 이게 한순간에 딱 바뀌면서 물리 브레이크로 바뀌면서 그 순간에 갑자기 차가 앞으로 확 나가는 그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괜찮아요. 이걸 경험하고 이해를 하면 아 이게 이렇구나, 특성이구나 라고 하는데 손님은 이걸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살려 하다가 차가 갑자기 앞으로 확 나갔다가 다시 브레이크 쓱 잡는 막 이상한 이 현상이 있으면 손님들은 뭔가 불쾌해하겠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역시나 손님의 콜 취소 증가. 자, 이건 제가 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알겠죠. 지금 가스 택시 타는데 거의 뭐 취소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전기 택시 때는 콜 취소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그 콜 취소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맹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맹은 취소 수수료도 있고 강제이기 때문에 손님이 조금 더 뭐랄까 콜 취소를 마음 편하게 하는 데는 거부감이 있죠. 벽이 있죠. 반면에 뭐 비가맹 일반 호출했을 때는 손님이 부담이 없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전기 택시네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택시인데 뭐 취소가 난 좀 짜증난다 그러면 가맹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 택시는 분명히 일반 차보다는 콜 취소가 꽤나 많습니다. 아니 그냥 전기 택시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겠죠. 근데 이건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저는 회생제동 낮게 합니다. 아니면 회생제동 그냥 0으로 해놓고 씁니다. 탑니다. 라고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니, 다른 기사님들이 회생제동 3으로 놓고 아이페달 놓고 하면 편하거든. 운전하는 데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도심에서 밟았다 뗐다 하면 차가 충전도 잘 되고 좋거든요. 그 기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편하면 됐지 뭐하러 그 손님 신경 써? 라는 기사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님들을 손님들은 어떤 기사가 잡힐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전기택시를 거부하는 분들이 꽤나 계신다. 그 다음 과속방지턱에서 꽤나 불편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차는 그냥 꿀렁꿀렁 하니까 적당히 속도 내면서도 과속방지턱 쾅쾅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전기택시는 이게 거의 하판이 완전 그 배터리의 강한 철판으로 앞뒤가 딱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속방지턱을 속도 조금 있는 상태에서 좀 높은 것들 지나면 그냥 허리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과속방지턱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허리 불편한 분들은 저는 전기택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전기택시 하시더라도 SUV형 EV5 같은 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허리가 쿵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마치 그냥 어딘가에서 쿵 떨어지듯이 위에서 점프하듯이 그런 식으로 과속방지턱이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좀 불편한 것들. 근데 저는 뭐 영종도에서 항상 비슷하게 운행하니까 어떤 방지턱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전기택시 타다가 소나타로 넘어오니까 웬만한 과속방지턱은 그냥 신경 안 쓸 정도로 속도 내면서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 전기택시 탈 때는 그냥 속도 확 줄이고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렇게 했죠. 전기택시가 과속방지턱에서 꽤나 허리에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 느낌이 이상하니까 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줘요. 아마 기사님들 비슷하게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과속방지턱만 만나면 허리에 힘을 주고 올라갔다가 다시 쿵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배에 힘을 푸는 거죠.
그리고 일단 차값이 비싸다. 이게 오히려 예전과 달라졌죠.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예전에는 전기택시가 우리가 웬만큼 비싸도 뭐 과감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연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연료비를 바탕으로 비싼 가격을 퉁친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비싼 전기택시 4천만 원 초중반을 넘어가는 실금액가의 전기택시는 연료비로 퉁쳐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영원히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연료비로 비싼 차값 할부를 퉁치는 게 점점 차량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왜? 지금 충전 비용이 300원대 초반까지 지금 올랐거든요. 완속들이. 그래서 지금 아직도 200원대 넣거나 뭐 그런 분들은 뭐 싸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의 상위 사업자들은 다 지금 300원 초반까지 인상이 됐다. 그래서 충전 연료비가 올라버리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차값을 연료비로 퉁칠 수 있는 라인업들이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은 좋은 전기택시를 사셔도 되지만 이제는 그냥 한 EV3, EV4의 저가 라인업 정도가 좀 현실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그냥 전기택시는 그 장점, 뭐 빠르다, 진동 없다, 조용하다, 피로감이 적다. 그런 장점은 좋지만 그거 아니고 그냥 연료비로 차값을 아낄 수 있다. 그 장점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제가 경험했던 아이오닉 5인데 후축방이 없어요. 소나타가 후축방 기능이 넣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구매가가 2,600이 안 되게 후축방을 넣을 수 있는데 아이오닉 5에는 후축방이 없어요. 후축방이 경보 이거 좋거든요. 뒤에서 뭐 오토바이가 온다든지 차가 온다든지 삐삐삐 알려주고 그다음 운전하는 중에도 깜빡이 넣으면 깜빡이에 사이드 미러에 불빛 다 뜨고 그다음에 실내에서도 소리로 뭐 차 있으면 경고 다 해주고 우리가 운전하는데 집중력이 낮아지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깜빡이 넣으면 우리가 고개로 계속 돌려서 확인하지 않아도 차를 다 경보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특히 우리가 손님이 내리실 때 뒤에서 뭐 오토바이나 뭐가 온다 그러면 삐삐삐삐 울리면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리 나면 손님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후축방이 별거 아닌데 이게 굉장히 우리 택시 기사한테는 좋아요. 소나타 사실 때는 꼭 무조건 이거 넣으십시오.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좋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5는 이게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면 이것까지 넣어서 하려면 더 위로 일반을 뽑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된 건 혹시 후축방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옵션이면 뭐 페이스리프트 된 건 있으면 이거 꼭 넣으십시오. 여튼 옵션이 좀 부족하고 옵션을 내가 원하는 걸 적당히 넣으려면 이제 비싸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 충전 비용이 빠르게 올라간다. 현재 한 300원, 310원에서 320원대까지 완속이 오르고 지금 환경부 기준 급속이 320원대니까 사실상 지금 완속이나 급속이나 차이가 없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집밥 완속이 문제가 뭐냐면 충전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가스를 10,000원 충전했어요. 근데 10,000원 충전하는데 가스 충전 사업자가 1,000원은 우리가 가스 이거 하늘로 날려버릴게요. 1,500원은 충전해주지 않을게요. 내가 10,000원 냈는데 10,000원 충전해달라고 했는데 8,000원, 8,500원만 충전해줬어. 9,000원만 충전해줬어.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욕 나오죠. 근데 지금 전기 충전은 어떠냐면 충전 손실이 대략 한 10에서 15%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봄, 가을까지는 한 10%, 추운 겨울에는 15%까지 충전 손실이 발생해요. 이건 전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310원에서 320원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여기에서도 한 30원 정도는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원 충전하더라도 270원만큼만 충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렇다니까요. 이걸 모르는 기사님들도 많아서 그냥 가스랑 전기랑 계산할 때 저도 이제 계산해서 여러분들 풀어줄 때는 그냥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그 금액으로 계산하지만 실제 여기에서 10에서 15% 손실이 발생해서 전기 충전 요금은 10에서 15%가 더 비쌉니다. 완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뭐 손님들이 가끔씩 문을 몰라요. 손잡이 여는 걸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버튼을 눌러서 열림 버튼을 누르면 손잡이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습관적으로 항상 해줘야죠. 근데 이거 하다가 이제 소나타 바꾸면서 뭐 그냥 손님 앞에 차만 세우면 되는 이걸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 기존에는 차 세우고 난 다음에 완전 정차하고 또 급한 손님들은 막 손 만져. 그래서 창문 내려놓고 잠깐만요. 그러고 정차하고 열림 버튼 누르면 손잡이가 튀어나와요. 그때서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손잡이를 계속 꺼내줘야 돼요. 버튼을 눌러서. 이것도 은근 불편하고. 그래서 전기택시가 꼭 정답은 아닙니다. 단점들도 꼽자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따라서 이 장점과 단점들을 잘 생각하시고 가스 택시를 하시든 전기 택시를 하시든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이제 다시 전기 택시로 돌아가고 싶고 올해 이제 테슬라 모델 Y 기본 모델 가장 깡통 그게 나올 거거든요. 외국에는 나왔고 유럽에도 나왔고 그게 이제 멀지 않아서 국내에도 출시가 되고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 한 4,299만 원에서 4,499만 원 요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조받고 뭐 부가세 환급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근데 보조는 안 되겠죠. 그냥 부가세 환급까지 해서 하면 뭐 한 3천만 원 후반의 실구매가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걸 뽑아서, 그건 LFP입니다. 화재에서는 걱정이 없고 CCU가 없고, 물론 이제 다른 단점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또 나중에 컨텐츠로 찍어보고, 그래서 그걸 바꿀 거고, 혹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먼저 바꿀 테니까 그거 그때 바꾸면 뭐 매일매일 영상 올리겠죠. 그거 참고하시고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기택시 단점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